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군가 피곤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속으로 또 일 피하려는 핑계구나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몇 달째 반복하는 피곤해라는 말은 그냥 핑계이고 책임을 피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의 벼랑 끝으로 저를 몰아넣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착각했던 늙은 어머니의 이야기지만 한 가지 간단한 걸 잊어버렸죠. 이해하는 것이 비난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희생하고 참으면 가족이 평화로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침묵은 때때로 격한 말다툼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건 무딘 칼처럼 천천히 관계를 베어내고 깨달았을 때는 모든 게 부서져 버린 거예요. 제 이야기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말, 어머니, 몸이 피곤해요. 이해해 주세요. 간단하게 들리죠?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의심의 눈을 뜨게 하고 분노를 낳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며느리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했어요. 제가 그녀에게 주려 했던 교훈이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른 교훈이 될 줄이야. 부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한 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가족 안의 조용한 균열,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그것을 고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리에 앉아서 조금 편안히 들어주세요. 어쩌면 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지도 몰라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로 67살이 되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포함해 긴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마 이 나이쯤 되면 제가 바라는 건 평화로운 집, 아침 식사 때 누군가 함께 앉아있고 아이들의 즐거운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지만 깨닫기 훨씬 전부터 행복이 항상 완벽한 건 아니라는 게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은 너무 넓고 차가워졌어요. 저는 40년 이상 그와 함께 살았어요. 어려운 날도 행복으로 가득 찬 때도 남편을 잃고 저는 인생의 반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많은 밤 저는 제사상에 앉아 그의 흑백 사진을 보며 속삭였어요. 여보, 영자가 외로워요. 당신이 여기 있었다면 분명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아들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와서 같이 사세요.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조금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사실 외로웠으니까요. 아들도 며느리도 있고 나중엔 손주의 웃음소리도 들을 수 있으면 마지막 날들이 따뜻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을 챙겨 아들 집으로 이사 갔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 집에서의 첫 아침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저에게 며느리가 내려와서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해서 늙은 제 마음을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손을 저으며 웃었어요. 괜찮아. 어머니는 이미 익숙하니까.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이제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돌봐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아직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없지만 저는 가족이 있고 저를 걱정하는 며느리도 있어요. 처음엔 생활이 제가 늘 꿈꿔왔던 평화 속에서 흘러갔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아들은 서둘러 출근하고
며느리는 천천히 차를 마시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저녁에 뭐 사올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게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제 모든 걸 그 부부에게 물려주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저를 혼자 두지 않으면 그걸로 돼. 오후엔 자주 마당에 나가 식물에 물을 줬어요. 꽃이 피울 때마다 제 인생에 아직 색깔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제게 말했어요. 영자야, 너는 행복해. 이 나이에 이렇게 따뜻한 집을 가진 사람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저는 모든 게 이 상태로 계속될 거라고 믿었어요. 너무 믿어서 며느리를 볼 때마다 아들에게 착하고 배려 깊은 아내를 준 인생에 감사했어요. 저는 남편의 영정에 몰래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안심하세요. 우리 집은 아직 평화로워요. 아들에겐 좋은 아내가 있어요. 그리고 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마음대로 되지 않죠. 작은 것부터 물결이 시작됐어요. 반복되는 단 한마디가 제 길고 괴로운 날들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건 며느리의 말이었어요. 몸이 피곤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누구나 피곤할 때가 있으니까. 그녀의 일이 힘든가 보다 싶어 탓할 마음은 없었어요. 오히려 안쓰러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쉬어. 집안일은 내가 할게.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됐어요. 오늘도 내일도. 처음엔 그릇 설거지를 부탁받았을 때뿐이었어요. 어머니, 머리가 아파서 못할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식사 준비도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젊으니까 일이 힘든가 봐. 하지만 여러분, 사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집안일부터 육아까지 모든 게 제 어깨에 걸렸어요. 바빠서 눈이 핑핑 돌아도 저는 참았어요. 제게 말했어요. 영자야, 신경 쓰지 마. 가족이 중요한 거야. 며느리가 피곤하다면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저는 몰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다는 걸. 피곤해라는 말 뒤에 나중에 저를 얼어붙게 할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땐 아직 모든 게 정말 딸이 약해서라고 믿었어요. 참는 게 이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걸. 제 이야기의 전반부가 평화로운 날들뿐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그 따뜻한 지붕 아래에 조금씩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저는 늙은 어머니이자 한 여자로서 시간에 의해 굳어졌다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그 모든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몸이 피곤해요. 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한 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피곤함은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고 생활의 일부가 된 거예요.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이 정말 힘든가 봐. 요즘 젊은이들은 압박이 크니까.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한가할 때 최대한 도와주자. 방해하고 싶지도 불필요한 스트레스 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이 변해갔어요. 처음엔 그릇 설거지만 거절하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를 분명히 기억해요.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부탁 좀 할게. 나는 테이블 치울게. 그녀는 얼굴을 들고 어색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머리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목소리는 달콤하고 조금 피곤한 눈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쉬어. 내가 할게. 제게 말했어요. 그냥 한 번일 거야. 젊고
일이 많아서 정말 피곤한가 봐. 하지만 그 한 번이 두 번, 세 번 쌓이고 셀 수 없을 만큼 반복됐어요. 그릇 설거지에서 이제 식사 준비로 바뀌고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몸이 무거워요. 저는 또 부엌에 서서 밥을 짓고 찌개를 끓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대신 해주자. 게다가 빨래나 청소, 그리고 아기 돌보기까지. 모든 게 제 어깨에 걸렸어요. 처음엔 안쓰러워서 시어머니의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피곤해요,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라는 말을 듣다 보니 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오후 큰 빨래를 끝내고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버린 후 아기를 안고 재운 다음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두 발이 저려왔어요. 주름진 손은 피곤으로 떨렸어요. 부엌 거울에 비친 얼굴을 살짝 봤어요. 늙은 얼굴, 백발, 다크서클이 있는 눈. 저는 제게 물었어요. 영자야, 외로움을 달래러 여기 온 건가? 아니면 그냥 무료 가정부가 되러 온 건가? 하지만 그 생각이 스쳤을 때 바로 떨쳐냈어요. 제 자신을 탓했어요. 이기적인 소리 하지마, 영자야. 가족이 중요한 거야. 아들이 행복하다면 조금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저는 침묵했어요. 조용히 청소하고 조용히 손주 돌보고 조용히 한 끼 한 끼를 만들었어요. 너무 침묵하다 보니 그 침묵이 당연한 거라고 제 자신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느 저녁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아들은 출장으로 집에 저와 며느리만 있었어요. 아기를 재운 후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일 때 옆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예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얼어붙게 하는 말이 들렸어요. 족적 마, 주말은 한가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피곤한 척하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에 든 차잔이 떨려서 뜨거운 차가 넘쳐 손바닥을 데일 뻔했지만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귀가 멀어지고 심장이 세게 뛰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피곤한 척? 그럼 요즘 며칠 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문 그늘에서 목소리를 잃고 메아리치는 웃음소리와 속삭임을 들었어요. 당신이 너무 그리워. 그냥 만나고 싶은 거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았지만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전화가 끝나서야 침실로 걸음을 옮겼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차가워져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모았어요. 숨이 거칠고 가슴이 아팠어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단 한마디가 울렸어요. 영자야, 너는 정말 가정부가 돼버렸어.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연극이었어. 아침, 일찍 준비한 밥, 아기 울음으로 잠 못 이룬 밤,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가 주름진 때를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게 뭐였어? 차가운 전화 한마디만 돌아왔어요. 그냥 피곤한 척하는 거야. 가슴이 수백 조각으로 부서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왜인지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큰 구멍이 있고 숨 쉬는 것조차 괴로울 만큼 차가웠어요.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가에 앉아 바깥 어둠을 봤어요. 비가 지붕에 똑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빗소리 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어요. 영자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몇 번이나 자문했어요. 그때마다 가슴이 조여드는 듯 아팠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분명 눈앞에 있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어요. 침묵을 계속할까? 참고 견딜까? 아니면 단 한 번, 인생에서 한 번만 그들에게 제가 쉽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할까?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무 일 없었던 듯 아침밥을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내려와서 평소 미소로 말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어요. 항상 감사해요. 오늘도 피곤해서 어머니께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에 지금까지 없던 분명한 생각이 생겼어요. 침묵하면 이 참음을 그들은 의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집 안에서 서서히 죽어갈 거야. 밥그릇을 테이블에 놓고 뚫어지게 봤어요. 그때 눈에는 감사함이 더 이상 없고 고통과 쓴맛,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귀가하자 저는 부엌으로 불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눌렀어요. 얘야, 할 얘기가 있어. 그 밤을 지금도 분명히 기억해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고 창틀에 떨어지는 소리는 제 심장 소리 같았어요. 기운 빠진 몸으로 생선찌개를 저으며 있었어요. 생선 냄새, 비 냄새, 습한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마음은 폭풍 같았어요. 더 이상 이 상태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젯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가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그 말을 떠올렸어요. 걱정 마, 주말은 한가하니까. 집에서는 그냥 피곤한 척하는 거야. 그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오랫동안 참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늙은 여자가 침묵하면 평화가 유지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 침묵은 다른 사람이 주저없이 밟는 카펫이 돼 있었어요. 그 밤, 저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해? 너무 참았어. 당신이 있었다면 분명 뭔가 달랐을 텐데. 예전에 여기 온 지 얼마 안 된 따뜻한 아침이나 웃음소리 넘치는 저녁 식사를 떠올렸어요. 그건 이제 희미한 기억일 뿐이고 대신 차가움과 마음의 거짓을 숨긴 달콤한 말이 이어지고 있어요. 말해야 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해야 해. 그래야 이 집 안에서 예전엔 아이처럼 믿었던 사람의 멸시 속에서 서서히 죽지 않을 테니까. 그 밤 식사가 나오고 저는 입에 몇 숟가락 넣으려 했어요. 한 알 한 알의 밥알이 마치 돌을 씹는 듯 썼어요. 아들은 천진하게 일 얘기를 하고 며느리는 온화한 표정으로 가끔 미소 지었어요. 그녀를 보니 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연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아들에게 차를 따라주며 조용히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야, 할 얘기가 있어. 그는 조금 놀라 돌아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놓고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어요. 요즘 네가 아내가 자주 피곤하다고 말하는 걸 느껴본 적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 웃음을 지었어요. 네, 그녀는 일이 힘들어서 몸이 안 좋다고 해요. 어머니도 느끼셨죠? 저는 아들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목소리를 조금 낮췄어요. 너는 생각해 본 적 있니? 어쩌면 그건 그냥 핑계일지도 모른다고. 아들의 눈이 순간 굳었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제 아내를 의심하시는 건가요? 저는 손을 세게 쥐고 떨림을 억눌렀어요. 목소리가 막혔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요 몇 달 집안일은 다 어머니 어깨에 걸렸어. 식사 준비, 청소, 손주 돌보기. 어머니는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 정말 네 아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제 전화로 들었어. 주말은 한가하니까 집에선 그냥 피곤한 척한다고. 얘기를 끝내자 아들의 안색이 변했어요. 그의 손에서 젓가락이 테이블에 떨어져 딱 소리를 냈어요. 그는 저를 뚫어지게 보며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절대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녀가 그런 말을 할 리 없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되길 바래. 하지만 자신에게 거짓말은 못해. 얘야, 어머니는 늙어서 이 집에 와서 그냥 평화로운 집을 바랐어. 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마치 하인처럼 느껴져. 여기까지 말하자 아들이 일어나서 격한 눈으로 분노를 드러내며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어요. 어머니, 아내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 아이의 어머니예요. 여기 계시는 게 힘드시면 옛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가슴이 깊이 찔리는 듯 아팠어요. 귀울림과 함께 바깥 빗소리가 조롱하듯 세게 울렸어요. 제 피와 살로 키운 아들이, 예전부터 안아온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조용히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았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자마자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음이 터졌어요. 그 은밀한 흐느낌이 어두운 방에 울리고 바깥 비소리와 녹아들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영자야, 너는 어디서 잘못된 거야? 참아서 얻은 게 뭐야? 이게 네 희생의 대가야?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의 제사상 앞에 앉아 향 한 개비를 피웠어요.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그의 사진 속 모습이 저를 보며 엄격하지만 연민을 담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네요. 하지만 침묵하면 이 집에서 서서히 죽을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내가 짐도 무료 하인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야 해요.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저는 그것을 닦아내고 얼굴을 들었어요. 몇 달 만에 제 눈에는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어요. 마음 깊숙이 차갑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저는 제게 말했어요. 아니야, 영자야. 너는 도망치지 마. 너는 그들에게 쉽게 짓밟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 하지만 현명하게 해. 며느리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줘.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어요. 아침밥 준비를 하고 희미하게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가족 전체를 떨게 할 계획이에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봤어요. 피곤의 색이 짙어진 눈이 결의의 빛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영자야, 때가 왔어. 어머니의 참음이 누군가에게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 그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희미한 햇살이 커튼을 통해 스며들고 남편의 영정이 온화한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마를 조금 숙여 영정의 한마디. 여보, 오늘은 평생 상상도 못한 일을 할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참음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 부엌에 들어가 평소처럼 아침밥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갓 지은 밥 향기와 막 끓인 신선한 차 향기가 집안에 퍼졌어요. 며느리가 내려와서 가볍게 화장하고 연한 복숭아색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어요. 평소 미소를 보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어요? 미안해요. 요즘 아직 피곤해서. 오늘도 어머니께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쉬고 기운 차려. 아침 식사는 변함없이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아들은 서둘러 몇 숟가락 먹고 출근했어요. 나가기 전에 며느리에게 당부했어요. 어머니 잘 챙겨드려. 어머니께 무리시키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누구도 몰랐어요. 크고 작은 일은 여전히 제 어깨에 걸린다는 걸. 저는 마음속으로 쓴웃음 지었어요. 어머니와 아이 둘이 거실에 앉자 저는 계획을 시작했어요.
손을 배에 대고 얼굴을 찡그리며 아픈 척하고 가벼운 딱 소리와 함께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들고 당황한 눈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는 찡그린 얼굴로 허리를 누르며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녀는 달려와 저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어머니, 바로 아들 불러요. 안 돼요. 바로 병원 가야 해요. 저는 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아니, 귀찮을 텐데 아마 그냥 피곤한 거일 거야. 안 돼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바로 가야 해요. 처음으로 그녀의 강한 어조를 들었어요.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빨리 와요. 어머니가 심하게 아파하시고 무서워요. 20분도 안 돼서 아들이 긴장된 얼굴로 달려왔어요. 말없이 저를 안아차에 태우고 며느리가 바로 뒤따라왔어요. 병원 가는 길,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고 손은 배를 안고 있었어요. 마음속에서는 제 격한 심장 소리를 분명히 느꼈어요. 저는 기쁘지도 속 시원하지도 않고 그냥 가슴 깊숙이 조여드는 고통만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리 괴로워도 이걸 해야 했어요. 병원은 하얗고 차가웠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메스꺼웠어요. 응급실로 안내되고 빠른 검사가 이루어졌어요.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위험한 징후는 없어요. 하지만 며칠간 경과 관찰이 필요해요. 아들은 안도했지만 아직 걱정스러웠어요. 선생님, 어머니 수술이 필요해요. 입원해야 해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봅니다. 주로 누가 간호하나요? 의사의 질문. 그 말이 맑은 하늘에 천둥처럼 울렸어요. 아들은 아내를 보며 당황한 눈으로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돌봐줄 수 있어? 며느리는 순간 망설였어요. 저는 그녀의 입술이 꽉 다물어지고 괴로운 미소를 짓는 걸 봤어요. 네, 물론이에요. 하지만 그 눈에는 흔들림이 느껴졌어요. 저는 병실로 안내되고 새하얀 침대와 차가운 소독약 냄새에 둘러싸였어요. 거기 누워 복도에서 들리는 간호사 신발 소리를 들으며 며느리는 침대 끝에 앉아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제대로 돌볼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를 살짝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알아? 어머니는 피곤한 거야. 네가 항상 말하던 대로. 그녀의 어깨가 조금 떨리고 얼굴을 숙여 아무 말 안 했어요. 방 공기가 무겁고 신밖에의 똑똑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병원에서의 첫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하얗고 차가운 천장을 보며 마음은 엉망이었어요. 인내의 날들, 조용히 만든 식사, 어머니가 립스틱 바르고 바쁜 동안 손주를 아는 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제 곁에 앉아 고개 숙이고 가끔 눈물 짓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영자야, 이건 악이야? 아니면 필요한 교훈이야? 하지만 답은 아직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들어와 말했어요. 당신은 괜찮아요. 하지만 가족 중에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얼어붙고 가슴이 뛰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안색을 잃었어요. 의사는 우리를 보며 말했어요. 그건 당신 아내예요. 그녀는 우울증 초기 증상이 있어요. 몇 달째 계속됐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귀가 멀어지고 그 말이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붉어진 눈에 조용히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는 계속했어요. 그녀가 피곤해라고 하는 건 핑계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외침이에요. 이대로라면 생명에 지장 갈 수 있어요. 저는 말을 잃고
의심도 분노도 바다 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가슴이 막히고 그녀를 봤어요. 가늘게 떨리는 어깨, 야윈 얼굴. 저는 마치 누군가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병실은 하얗고 차갑게 모든 온기를 지워버렸어요. 저는 하얀 시트 침대에 꼿꼿이 앉아 두 손을 세게 쥐고 손가락 관절에 푸른 혈관이 튀어나왔어요. 복도에서는 간호사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휠체어 소리가 현실의 엄격함의 종처럼 울렸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진행됐어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 눈을 가리고 약한 척하며 며느리를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얼굴을 들 용기가 없어요. 웃소태라요. 본인이 아니라 정말 치료가 필요한 건 당신 아내예요. 그 순간 방은 고요해졌어요. 공기가 얼어붙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귀가 멀어지고 가슴이 세게 뛰었어요. 저는 떨리는 입술로 물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는 엄격하지만 부드러움을 담은 눈으로 대답했어요. 그녀는 우울증 초기예요. 몇 달째 계속됐고 조기 치료를 안 하면 매우 위험해요. 그 말이 맑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온몸 근육이 풀리고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랬구나. 피곤하다고 하는 말이 제가 상상하던 그냥 연극이 아니었구나. 그랬구나. 며칠째 의심하고 분노하고 마음의 증오를 품었던 게 모두 제가 만든 어둠으로 제 자신을 가둔 거였구나. 저는 며느리 쪽으로 돌아봤어요. 그녀는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세게 안고 어깨를 떨고 있었어요. 눈물이 넘쳐 흘러 하얀 타일 바닥에 떨어져 둥근 투명한 눈물방울이 되고 지금 제 마음처럼 부서졌어요. 저는 갑자기 지금까지 없던 작고 약하게 느껴졌어요. 머릿속에 목소리가 울렸어요. 영자야, 도대체 뭘 한 거야? 교훈을 주고 싶다고 했지만 그 교훈이 만약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다면. 의사는 계속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원인은 대개 생활의 압박, 나누기의 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귀 기울여야 해요. 만약 그녀가 고립감을 느꼈다면 결과는 아주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을 쇠망치로 맞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고립. 그래,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히는 칼 같았어요. 저는 외로움을 두려워해 이 집에 왔는데 제가 어둠에 삼켜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동안 며느리는 다른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의사가 가자 그 방은 무서운 고요에 쌓였어요. 창밖에서 스며드는 햇살이 벽에 차갑고 희미한 빗줄기를 그리며 지금 제 마음속 희망처럼 덧없었어요. 며느리는 얼굴을 들고 붉고 부은 눈이 젖은 속눈썹에 가려졌어요. 그녀는 살짝 입을 열고 바람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강하지 않아서 진짜 말을 못했어요. 꾸중받을까 무서워서, 모두에게 부담이라고 생각될까 무서웠어요. 열심히 했지만 날이 갈수록 피곤해져서 때로는 사라지고 싶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베는 칼날 같았어요. 저는 세게 떨리고 눈물이 뜨겁게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주름진 손을 뻗어 차가워진 그녀의 손을 잡고 목소리를 갈라지게 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딸아, 그건 어머니 탓이야. 어머니는 의심의 눈으로만 너를 봤어. 사랑으로 보지 않았어. 어머니는 장님이었어. 네가 지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어머니는 이기적이었어. 제 외로움만 생각했어. 그녀는 울음이 터지며 가슴을 조이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결코 어머니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힘이 없어요. 말로 하면 어머니를 실망시킬까봐. 그래서 침묵하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안고 길 잃은 아이를 안듯 제 가슴으로 끌어당겼어요.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지만 제 손도 떨렸어요.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에게 죄는 없어. 만약 있다면 다 어머니 탓이야. 이제부터 다시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게. 그녀의 흐느낌이 제 엉망인 심장 박동에 녹아들어 슬프지만 뜨거운 선율이 됐어요. 방문이 세게 열리고 아들이 긴장된 얼굴로 들어왔어요. 눈은 복도에서 울었던 듯 붉고 부었어요. 그는 우리를 보며 어깨를 떨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제 손을 안았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저는 둔감했어요. 일에 빠져서 돈 생각만 하고 어머니와 아내가 이해할 거라고 착각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저는 그의 머리에 손을 놓고 어린 시절처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눈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얘야. 내 탓 아니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옳다고 착각하고 희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어머니는 잊었어. 사랑은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은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 거라고. 아들은 남자가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소리를 내고 결괴한 강처럼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저와 아내를 안고 영원히 잃고 싶지 않은 듯 세게 안았어요. 우리 셋은 하얗고 차가운 방 안에서 앉아 안고 울었어요. 눈물은 무기질한 벽에 반향하며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의심을 씻어내는 듯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머리에 얼굴을 기대고 눈물 속에서 속삭였어요. 딸아,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해. 나는 진짜 어머니처럼 곁에 있을 테니까. 시어머니도 타인도 아니야. 어머니야. 그녀는 눈물을 머금으며 얼굴을 들고 약하지만 성실한 빛이 눈에 깃들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노력할게요. 항상 어머니가 곁에 있어 주신다면. 아니야. 어머니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어머니는 너를 너무 혼자 두었으니까. 이제부터 어머니도 함께 이 어둠을 이겨내자. 그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두 아이를 봤어요. 그들의 손은 아직 제 손을 세게 잡고 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듯 했어요. 저는 희미한 흰 천장을 보며 마음은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후회의 고통으로 조여들었어요. 저는 살짝 손을 모으고 남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오늘 저는 하나를 배웠어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것보다 너무 늦기 전에 듣는 걸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병원의 불빛이 우리를 비추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어요. 세 사람, 예전엔 헤매던 새 마음, 이제 눈물 속에서 다시 찾았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은 뒤집힌 듯 됐어요. 의사가 방을 나간 아침을 분명히 기억해요. 남겨진 말이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그녀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이해예요. 가족은 함께 걸어야 하고 그녀를 혼자 두면 안 돼요. 저는 거기 누워 며느리의 손을 계속 잡았어요. 그녀는 의자 곁에서 잠들어 가는 어깨가 호흡에 따라 떨렸어요. 희미한 아침 빛이 스며들어 방을 희미한 흰색으로 물들였어요. 그 얼굴을 봤어요. 예전엔 탓하고 의심하고 눈에 가시처럼 느꼈던 그 얼굴이 지금은 가슴을 조이는 고통을 가져왔어요. 머릿속에서 요즘 날들을 되감았어요. 그녀가 늦잠 자는 동안 제가 일찍 일어나 밥 준비하던 아침, 저는 화가 났어요. 그녀가 외출 위해 화장하는 밤, 저는 손주를 안고 분노했어요. 전화로 그녀가 한 말, 그냥 피곤한 척하는 거야. 그건 제 마음에 꽂히는 칼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모든 뒤에는 지쳐버린 마음,
부서질 듯한 영혼이 있었다는 걸. 한숨을 쉬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제게 말했어요. 영자야, 너는 너무 장님이었어. 상처받는 건 자신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타인에게 상처 준 건 너 자신이었어. 그날 오후 아들이 아내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오자 저는 그를 침대 곁으로 불렀어요. 야야야, 어머니가 사과할게. 그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하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는 잘못했어. 침묵은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참음은 좋은 거라고 여겼어. 하지만 잊었어. 사랑하는 건 조용히 견디는 게 아니라 귀 기울이는 거라고. 어머니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피곤해라는 말 뒤에 숨은 눈물을 보지 않았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었어요. 한 방울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져 뜨거웠어요.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일에 빠져서 모든 걸 놓쳤어요. 그날 더 신경 썼다면 아마 모든 게 달라졌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세게 잡았어요. 누가 옳고 그른 건 없어. 가족은 한 가닥 실 같은 거야. 한 고리가 약하면 실은 끊어지니까. 이번 사흘째, 사흘 내내 며느리는 조금 의식이 분명해졌지만 눈은 여전히 피곤했어요. 저는 그녀를 발코니로 데려가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있었어요. 그녀는 거기서 오래 조용히 서서 갑자기 숨결처럼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얘기해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얘기해봐. 비록 그게 어머니를 아프게 하더라도. 어머니는 들을게.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쓸모없고 엄마도 아내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탓받을까 무서워서 강한 척하지만 강한 척할수록 피곤해져서 어머니가 그릇 치우는 소리나 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하는 걸 볼 때마다 사라지고 싶을 만큼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세게 잡고 눈물이 넘쳤어요. 말을 음미하며 말했어요. 딸아,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어. 의심 대신 괜찮아 라고 물었어야 했어. 용서해줘. 할 수 있다면. 그녀는 저를 안고 눈물과 바람 소리가 발코니 밖에서 겹쳤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부터 그녀를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다고. 퇴원 후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아들에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집안일은 나눠서 하자. 아내에게 다 시킬 수 없고 나 혼자 짊어질 수도 없어. 가족은 함께 협력하는 거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에 찬 눈으로 저를 봤어요. 거기엔 예전의 무관심이 없고 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타서 말을 걸었어요. 잘 잤어? 오늘은 좀 나아?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비록 작은 미소라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큰 집에 사는 것도 권력도 참음의 한계를 넘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손을 대고 옆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묻는 거예요. 그 밤 모두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래된 일기를 펼쳤어요. 하얀 종이가 눈물로 번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오늘 영자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배웠어.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귀 기울이는 걸. 의심하기 전에 이해하려 노력하는 걸. 피곤해라는 말은 보기에 단순하지만 절망적인 도움 구하는 외침일 수 있어. 만약 한 걸음 늦었다면 나는 모든 걸 잃었을지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그 소중한 손주도. 일기를 닫고 제사상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올려다봤어요.
살짝 미소 지으며 속삭였어요. 당신 마침내 알았어. 가족을 지키는 건 침묵이 아니라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고. 창밖 달빛이 스며들어 부드러운 빛이 창틀을 감쌌어요. 눈을 감으니 지금까지 없던 마음의 평안이 느껴졌어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저는 불평하려거나 누군가를 탓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로 배운 걸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판단하기 전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의심하기 전에 이해하려 해주세요. 피곤해라는 한마디는 보기에 쉽게 들리지만 어쩌면 그 뒤에 조용히 외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괜찮아? 라고 물었다면 마음의 분노를 품는 대신 분명 우리는 소중한 몇 달의 시간을 잃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은 사랑을 구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이해가 있어야 성립해요. 침묵이 그 소중한 감정을 망치지 마세요. 지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웃는 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어떤 폭풍도 함께 이겨내면 반드시 지나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배려를 쏟는 계기가 되길 바라요.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가족이나 인생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를 또 전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항상 평화로우시길.